순노루 TV. 2년에 한 번씩 여름과 겨울 각국을 대표하는 수천 명의 스포츠 선수들이 한 곳에 모여 실력을 겨루고 결실을 이루는 꿈의 무대 국제올림픽은 1896년 제1회 그리스 아테네 올림픽을 시작으로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어져 오고 있는 세계적인 축제인데요. 우리나라는 일본으로부터 주권을 되찾은 이후인 1948년 제14회 런던 올림픽에 첫 출전을 했는데 당시 우리나라 선수 50명이 참가했고 첫 올림픽임에도 불구하고 역도와 복싱 부문에서 동메달 2개를 따내는 쾌거를 이루기도 했죠. 그런데 올림픽의 역사가 100년이 넘는 만큼 요즘엔 시대에 맞게 여러 종목이 추가되는 것처럼 반대로 여러 가지의 종목들이 여러 가지의 이유로 사라졌다고 하는데요. 그중 한 예로 제2회 파리올림픽에서는 2시간 동안 많은 푸들의 털을 깎는 사람이 우승을 하는 종목이 있었던 것처럼 말이죠. 오늘은 과거 실제로 올림픽에서 진행됐던 황당한 종목들에 대해 알아보고 왜 사라져야만 했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보죠. 5위 싱글스틱. 싱글스틱은 유럽에서 유행하던 검술 중 하나로 기본적으로 룰과 자세는 펜싱과 거의 비슷했지만 가장 큰 차이점은 긴 나무 막대기 모양의 칼로 찌르기보단 휘둘러서 대련을 한다는 점이었는데요. 이 검술은 주로 군인, 특히 해군들을 배에서 훈련시키기 위해 고안되었는데 이 종목이 1904년 미국 세인트루이스 하계올림픽에서 채택되어 진행되었죠. 그런데 그 당시 싱글스틱의 규칙은 상당히 충격적이었는데요. 일정 시간을 두고 상대방을 찔러 점수를 따 승부를 가리는 펜싱과는 달리 싱글스틱은 상대방의 머리에서 피가 나게 해야 경기가 끝났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룰이 올림픽에서도 적용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보호구가 찌그러질 정도로 목검의 충격이 강했기 때문에 손목과 눈 주변이 부어오르는 등 부상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싱글스틱은 이 올림픽에서 단 1회만 진행되고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경기 방식이 너무 잔혹하다는 평가도 있었고 무엇보다 이 종목 자체가 펜싱에 비해 너무 인기가 없었기 때문이죠. 이때 참가한 선수는 쿠바 선수 1명과 미국 선수 2명, 단 3명으로 참가만 해도 메달을 따는 어이없는 상황이었다고 하는데요. 이때 1등을 한 선수는 엘버트 반조 포스트라는 선수로 사실 이 선수 또한 미국 선수이고 이미 펜싱계에선 이름을 날리던 프로였지만 올림픽 참가국의 다양성을 늘리려고 쿠바 대표로 나섰다고 하네요. 4위 대포 쏘기. 현재 올림픽에서 새로운 종목이 추가되기 위해선 국제올림픽위원회인 IOC의 엄격한 심사를 통과해야만 공식 종목으로 채택될 수 있는데요. 하지만 과거, 특히 올림픽이란 개념 자체가 자리 잡지 못한 초기에는 개최국이 하고 싶다 하면 그게 대회가 되어 진행되는 등 종목 선정이 너무나 자유로웠다고 합니다. 특히 1900년에 열린 제2회 파리올림픽에서는 놀랍다 못해 아주 엽기적인 대회들이 즐비했는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대포 쏘기 대회였죠. 대포 쏘기 대회는 프랑스의 외곽 공터에서 진행되었는데 아주 멀리 표적을 세워놓고 그 표적을 대포로 정확히 맞추는 순으로 우열을 가렸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다른 나라의 선수들은 단 한 명도 없이 자국민인 프랑스 남자 선수들만 참가했다고 합니다. 하긴 대포 쏘기를 평소에 연습하는 사람도 없었을 것이고 만에 하나 있다고 해도 쓰던 대포를 들고 다닐 수도 없으니 말이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대회에 참가한 사람들의 정확한 수나 경기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누가 메달을 땄는지와 같은 기본적인 결과에 대한 정보가 전혀 남아있지 않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대회가 중간에 취소되었기 때문이죠. 당시 대포 쏘기에 미숙했던 선수들이 영 좋지 못하게 대포를 쐈고 그 탄알이 농장 지역에 떨어져 불이 나는 등 큰 피해를 입혔다고 합니다. 이러한 일로 대회는 흐지부지 되었고 이 종목도 단 1회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졌으며 실제로 대회가 진행되었었다는 사실만 기록되어 후세에 전해지고 있다고 하네요. 어휴, 올림픽에서 대포 쏘기라니. 3위 권총. 하계올림픽에서 양궁과 함께 보는 이들로 하여금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사격 종목은 제1회 아테네 그리스 올림픽에서부터 시작되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고인물 종목인데요. 그런데 어찌 보면 당연할지도 모르겠지만 그 당시의 사격 종목의 경기 모습은 지금과 많이 달랐다고 합니다. 1906년 올림픽 10주년을 기념하고자 그리스 아테네에선 때도 아닌데 비공식 올림픽 대회가 열렸다고 하는데요. 이때도 물론 사격 종목이 포함됐는데 종목의 이름이 무려 듀얼링 피스톨, 결투 사격이었죠. 이 대회 또한 지금처럼 목표물과 일정 거리를 두고 사격을 해 점수로 순위를 가리는 방식이었는데요. 그런데 그 목표물은 코트까지 입혀 언뜻 보면 사람처럼 보이는 석고 모형이었고 가슴팍에 관역이 있었다고 합니다. 대회에 참가한 선수들은 이 사람 모형을 향해 30발 이상씩을 쐈는데 이를 지켜보던 관중들의 반응은 두 가지였다고 하는데요.
이 경기는 마치 사람을 쏘는 것 같아서 잔인해요. 다른 걸로 바꿨으면 좋겠어요. 와, 재미없어. 뭐 좀 더 자극적인 건 없어. 라는 반응이었죠. 이 여론을 의식해서인지 2년 후에 열린 영국 런던 올림픽에선 무려 선수끼리 총을 겨눠서 쏘는 결투 사격이 진행되었답니다. 물론 여름인데도 불구하고 안전을 위해 두꺼운 전신 보호 옷과 심해 잠수부를 연상시키는 고글이 달린 철제 마스크를 쓰고 총알도 살상력이 없는 특수 왁스 총알을 사용했지만 이렇게 보호를 해도 총알은 상대방의 손가락을 부러뜨리거나 몸에 상처를 입히기 일쑤였다고 합니다. 결국 이러한 문제들로 결투 사격 종목 또한 폐지되었고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말았다고 하네요. 이야, 정말 상상하는 건 뭐든지 이루어졌던 그 시절. 무섭다. 2위, 비둘기 레이싱. 대포 쏘기가 한창이던 1900년 파리올림픽의 다른 한쪽에선 비둘기를 가지고 레이싱 경주를 하는 종목이 진행되고 있었는데요. 귀환하는 특성을 가진 비둘기로 무려 7종류의 경기가 열렸었죠. 그런데 이 경기 또한 안타깝게도 정보가 거의 남아있지 않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선 여러가지 추측들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말하길 비둘기들이 집을 찾아오지 않고 모두 그대로 날아갔기 때문일 것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 종목에 참가한 팀이 무려 48개의 팀이었는데 최소한 팀당 100마리 이상의 비둘기를 날리는 게 규칙이었고 이때는 7,721마리의 비둘기가 한 번에 날아올랐기 때문에 비둘기가 서로 놀라 길을 잃고 여러렁 하고 흩어져 버렸다는 것이죠. 이게 끝이냐고요? 네, 끝이에요. 정보가 없대요. 1위, 살아있는 비둘기 쏘기. 올림픽 역사상 가장 광적이고 난해하며 잔혹했다는 평가를 받는 이 저주받은 종목은 평화의 상징인 비둘기를 우리에서 날려보내고 총으로 정해진 시간 내에 사격을 하는 끔찍한 대회였는데요. 이 대회 또한 대포 멀리 쏘기와 비둘기 레이싱 등 황당한 종목들이 포함되었던 1900년 파리올림픽에서 진행되었죠. 경기가 시작되면 심판의 신호에 따라 30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상당한 수의 비둘기를 풀었다고 하는데요. 대회에 참가한 선수들은 이 비둘기가 시야에서 사라지기까지 최대한 많은 수를 쐈어야 했는데 이 대회에서 1등을 한 선수는 레옹 드 런든시러 무려 21마리의 비둘기를 쏴서 떨어뜨렸다고 합니다. 너무나 당연하게도 이 대회가 진행되는 동안 바닥엔 비둘기 시체와 깃털이 어지럽게 굴러다녔고 심지어는 관객들에게까지 날던 비둘기가 떨어졌다고 하는데요. 다행히 이 종목은 대회가 끝나고 윤리적인 문제로 폐지되었고 이후 올림픽에서 고의적으로 살아있는 생명체의 생명을 빼앗는 일은 없었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1900년 파리올림픽엔 지금은 상상할 수도 없는 대회들이 이벤트성으로 많이 열렸는데 그 예로 열기구 멀리 보내기, 장애물 수영 경기, 인명구조 대회, 심지어 우리나라 전통놀이인 줄 알았던 줄다리기 대회까지 열렸다고 합니다. 근데 줄다리기 대회는 남아있었으면 왠지 재미있었을지도. 그런데 공교롭게도 2024년에 열리게 될 하계올림픽이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다고 하니 과거에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걸 생각하면서 보면 더 재미있을 것 같기도 하네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